비닐 의자가 삐걱거린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변호사의 손이 봉투를 연다. 찢어지는 소리가 방 전체를 가득 채운다. 형광등 불빛 아래 네 사람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문다. 또 누군가는 천천히 테이블에 손을 올린다. 손가락 끝이 하얗다.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종이가 펼쳐진다. 잉크 냄새가 퍼진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세상에서 가장 크게 울린다. 고인 김명호 씨는 본인의 모든 재산을 숨이 멈춘다. 세상이 잠시 정지한 것 같다. 누군가 침을 삼킨다. 막내 며느리 이선아에게 상속한다고 유언하셨습니다. 탁! 책상을 치는 소리. 의자가 뒤로 밀리는 날카로운 마찰음. 누군가의 비명 같은 외침. 이게 무슨 소리야? 구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순간 묘하게 흔들린다.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단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본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반전을 만들어줍니다. 비가 내린다. 차양 밑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른다. 형, 이 집 팔면 얼마쯤 나올까? 수도권 근교니까 2억은 되겠지. 빗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덮는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 안을 슬쩍 돌아본다. 엄마 명의로 되어 있을 텐데. 우리 이름으로 바꿔야 할 거 아냐? 당연하지. 그리고 예금도 있을 거야. 낮은 웃음소리. 조문객 몇 명이 힐끗 쳐다본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 여자가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검은 상복, 빨갛게 부은 손, 퉁퉁 부은 눈. 형님, 드실 것 좀 가져왔어요. 아, 그냥 놔둬.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물러선다. 천천히, 조용히. 당신의 부모님이신데 왜 저만 여기 있는 걸까요? 뒤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린다. 저 여자 뭐 바라고 저러는 거야? 착한 척이겠지. 유산 노리는 거 아냐? 에이, 설마. 며느리가 무슨. 정적이 흐른다. 영정사진 속 노부부가 조용히 웃고 있다. 그 미소가 따뜻하지만 어딘가 쓸쓸하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선다. 깔끔한 옷매무새, 서류 가방, 차가운 눈빛. 유족분들 계십니까? 변호사 정도윤입니다. 세 남매의 눈빛이 동시에 빛난다. 기대감, 탐욕, 계산. 아, 변호사님, 기다렸습니다. 고인의 유언장 공개는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이요? 네. 고인께서 그렇게 지정하셨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한번 숙이고 나간다. 남은 건 어색한 침묵. 그리고 서로를 견제하는 날카로운 시선들. 구석에서 그 여자가 혼자 영정 사진을 닦고 있다. 유리에 묻은 먼지를 천으로 쓸어낸다. 눈물 한 방울이 사진을 타고 흐른다. 빈소 뒤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한 노인이 앉아 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 흑백 사진 속 두 남자가 활짝 웃고 있다. 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걸린다. 슬프지만 어딘가 따뜻한 미소. 한 달 전, 작은 병실, 낡은 커튼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새어 들어온다. 침대 두 개, 한쪽에는 아버지,
한쪽에는 어머니. 아버님, 물 드세요. 손이 떨린다. 물컵을 받는 노인의 손등에 주사 자국이 가득하다. 멍이 들어 있다. 고마워. 선아야. 목소리가 갈라진다. 천천히 물을 삼킨다. 옆 침대에서 작은 신음소리.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다. 얼굴이 노랗다. 숨소리가 거칠다. 제가 등 좀 주물러 드릴게요. 여자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는다. 어머니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린다. 손바닥에 뼈가 느껴진다. 선아야. 네, 어머님. 미안해. 내가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이게 어디 고생인가요? 목이 맨다. 하지만 참는다. 정적이 흐른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지나간다. 병실 문이 열렸다 닫힌다. 오늘 태수는 안 와? 어머니의 목소리. 아버지가 눈을 감은 채 대답한다. 회사 일이 바쁘다잖아. 지연이는? 애들 키우느라. 거짓말이다. 모두 알고 있다. 오지 않는 진짜 이유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요. 변명은 언제나 그럴듯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어머니의 등을 주무른다. 저녁. 여자가 보온 도시락을 꺼낸다. 미역국. 따뜻한 김이 피어오른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넌 먹었어? 저는 먹었어요. 또 거짓말이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한 숟갈, 두 숟갈. 어머니가 천천히 떠먹는다. 삼키기 힘들어하는 모습. 맛있다. 다행이에요. 우리 선아가 제일 착해. 눈물이 날 것 같다. 하지만 참는다. 울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 하신다. 밤. 병실 조명이 꺼진다. 어머니는 잠드신다. 아버지가 침대 옆 서랍을 연다. 조심스럽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낸다. 흑백 사진. 젊은 두 남자가 택시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환하게 웃는 얼굴들. 현시가 중얼거림. 사진을 한참 바라본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는다. 이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빈 병실에 혼잣말만 울린다. 복도에서 발소리. 여자가 커피 두 잔을 들고 돌아온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아니, 앉았어. 커피 사왔어요. 드실래요? 아니야, 넌 마셔. 넌 피곤할 텐데. 여자는 간이 침대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창밖으로 달빛이 흐른다. 선아야. 네, 아버님. 사람은 말이야. 마음으로 남는 거야. 네. 돈은 금방 사라져. 명예도 금방 잊혀지지. 목소리가 낮아진다. 하지만 마음은 남아. 진심은 언젠가 증명되는 거란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이야. 여자는 대답하지 못한다. 커피잔을 쥔 손이 떨린다. 아버님, 넌 우리 딸이야. 진짜 딸. 그날 밤 여자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잠들었다. 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서랍 속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회의실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테이블 위를 비춘다. 세 남매가 거의 동시에 도착한다. 일찍 왔네, 형. 너도. 어색한 웃음.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다. 서로를 견제한다. 선아는 저기 온다. 여자가 천천히 걸어온다. 어제와 같은 검은 옷, 화장기 없는 얼굴, 눈이 퉁퉁 부어 있다.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들어가자. 사무실 문을 연다.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다. 표정이 없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네 사람이 일렬로 앉는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 오래된 갈색 봉투. 붉은 실로 묶여 있다. 고인께서 생전에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만진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다. 제발 공평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오빠보다 내가 더 많이 간병했어. 내 몫이 더 많아야 해. 어차피 장남인 나한테 제일 많이 주겠지. 개봉하겠습니다. 찢어지는 소리. 종이가 펼쳐진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변호사가 잠시 멈춘다. 네 사람을 천천히 쳐다본다. 고인께서는 유언의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조건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린다. 초조함이 묻어난다. 네. 이 유언장의 내용은 고인의 뜻이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무슨 조건인데요? 먼저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정적?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또, 또, 또. 누군가 침을 삼킨다. 목구멍이 움직인다. 유언자 김명호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방안을 채운다. 낮고 또렷하고 단호하다. 본인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나와 아내 박정자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 태수, 딸 지연, 그리고 세 남매가 숨을 죽인다. 몸이 앞으로 기운다. 그리고 며느리 선아. 여자의 눈이 커진다. 우리 부부는 평생 택시와 시장 일로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 집과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큰아들이 책상에 손을 올린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한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재산은 그것을 소중히 여길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변호사가 잠시 멈춘다. 물을 한 모금 마신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 공기가 무겁다. 따라서 심장이 뛴다. 쿵, 쿵, 쿵. 나 김명호는 본인의 모든 재산을. 숨이 멈춘다.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 막내 며느리 이선아에게 상속합니다. 탁! 누군가 책상을 친다. 이게 무슨 소리야? 큰아들이 벌떡 일어선다. 의자가 뒤로 밀린다. 말도 안 돼. 며느리가 왜? 딸도 자리에서 일어선다. 얼굴이 빨개진다. 변호사님, 이건 무효 아닌가요? 자식도 아닌데.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신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을 리 없어요. 병원에서 약 먹고 계셨다고요. 유언장은 투병 이전 6개월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당시 정신감정 소견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적? 구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른다. 어깨가 떨린다. 시부모님이. 목소리가 떨린다. 왜 이러신 걸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란 게 없었는데.
하지만 그녀가 눈물을 닦는 순간 그 눈빛이 묘하게 흔들린다. 슬픔, 죄책감, 아니면 다른 무언가. 변호사가 그녀를 본다. 짧은 순간.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진정하십시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다. 유언장에는 이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낭독할까요? 읽어보세요.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든다. 우리 부부가 아플 때 곁을 지킨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며 밤을 새운 사람도 단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적어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선아야, 고맙다. 마지막 문장. 방안이 조용해진다. 큰아들이 주저앉는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말도 안 돼. 딸이 핸드백을 움켜쥔다. 손이 하얗게 변한다. 변호사님, 우리 이의 할 거예요.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보다는 두려움에 가깝다. 그러십시오. 그게 권리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한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세 남매가 문을 박차고 나간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점점 멀어진다. 남은 건 변호사와 여자. 침묵.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여자가 천천히 일어선다. 문을 향해 걷는다. 이선아 씨. 네. 고인께서 당부하신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자가 멈춘다.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간다. 사무실에 혼자 남은 변호사. 그는 서류를 다시 펼친다. 맨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다. 변호사만 볼 수 있는 문장.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날 저녁. 장례식장 앞. 한 노인이 홀로 영정 앞에 선다. 국화 한 다발을 놓는다. 명호야. 잘 가게. 우리 약속 지켜줄게. 변호사가 뒤에서 나타난다. 집사님. 아, 변호사님.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다.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네. 그럼 이제. 노인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걸 전해주시오. 때가 되면. 언제 전달할까요? 자식들이 찾아갈 때. 명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노인이 뒤돌아선다. 모든 건 마음이야. 영정사진 속 노부부가 조용히 웃고 있다. 그 미소가 묘하게 의미심장하다. 3일 후 초인종이 울린다. 띵동, 띵동, 띵동. 누구세요? 나야, 형수. 문을 열자마자 세 사람이 밀고 들어온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큰아들이 거실을 둘러본다. 작은 아파트, 낡은 가구, 오래된 소파. 여기서 살았어? 형편이 이 정도였으면서 재산을 노렸구만. 무슨 말씀을. 시침이 떼지 마. 우리 다 알아. 딸이 소파에 턱하고 앉는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우리 욕했지? 안 그러면 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줘? 그런 적 없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거짓말. 형수, 솔직히 말해봐. 큰아들이 한 걸음 다가선다. 얼마면 돼? 반만 줘. 아니, 3분의 1만이라도. 대답 좀 해봐.
목소리가 커진다. 이웃집에서 들릴 정도로. 저는 아무것도 원한 게 없어요. 그럼 포기해. 다 포기하고 우리한테 넘겨. 그건 왜 못해? 역시 꿍꿍이가 있었던 거네. 딸이 일어선다. 여자 앞으로 온다. 언니, 우리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당신이 전부 가져가는 게 말이 돼요? 여자의 손이 떨린다. 주먹을 쥔다. 나가주세요. 뭐, 제발, 나가주세요. 목소리가 낮아진다. 우리 아직 할 말 안 끝났어. 그 순간, 여자의 눈빛이 변한다. 차갑게, 나가라고 했어요. 새 남매가 순간 움찔한다. 지금 당장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뭐야, 저 태도 봐. 역시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큰아들이 비웃는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지. 하지만 기억해. 우리 절대 안 포기해. 새 남매가 문을 박차고 나간다. 쾅. 혼자 남은 여자. 다리에 힘이 풀린다. 주저앉는다. 하. 한숨이 나온다. 길고 무겁고 지친 한숨. 그녀가 고개를 든다. 거실 벽. 액자 하나가 걸려 있다. 흑백 사진. 두 남자가 택시 앞에서 웃고 있다. 젊은 얼굴들. 행복한 표정. 여자가 천천히 일어나 사진 앞으로 간다. 사진을 쓰다듬는다. 아버님. 중얼거림.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 남자는 대답이 없다. 그저 웃고 있을 뿐. 이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린다. 여보세요? 이선아 씨, 변호사 정도윤입니다. 아, 변호사님.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요? 네. 급한 일입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어진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 다시 사진을 본다. 이상하다. 분명 장례식장에서 본 사진과 같은 사진인데 뭔가 다른 느낌이다. 사진 속 두 남자 사이에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착각이겠지. 여자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선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30분 후, 변호사 사무실. 앉으세요. 변호사가 자리를 권한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더요? 변호사가 서랍을 연다. 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번엔 파란색 리본. 이건 제가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고인께서 때가 되면 주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됐다는 건 오늘 유족들이 찾아갔죠? 여자의 눈이 커진다. 어떻게 고인께서 예상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반드시 찾아갈 것이다. 그때 이걸 주라고. 봉투를 건넨다. 여자의 손이 떨린다. 봉투를 연다. 편지 한 장. 그리고 사진 한 장. 아까 본 그 사진. 두 남자가 택시 앞에서 웃는 사진. 하지만 이 사진은 완전한 원본이다. 두 남자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 어린아이.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건 편지를 읽는다. 한 줄, 두 줄. 손이 떨린다. 종이가 바스락거린다. 이게 무슨
변호사가 조용히 말한다. 고인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아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 그리고 진실을 전할 의무가 있다고. 여자가 고개를 든다. 눈물이 또 흐른다. 이 사진의 의미를 곧 알게 될 겁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린다. 점점 세진다. 여자는 사진을 다시 본다. 그 어린아이의 얼굴을. 그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틀 후 다시 변호사 사무실. 이번엔 네 사람 모두가 모였다. 왜 또 부른 거예요? 큰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낸다. 두껍다. 이건 고인께서 작성하신 보충 유언입니다. 보충 유언? 네. 첫 번째 유언장 낭독 후 일주일 뒤에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남매가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 읽겠습니다.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 나 김명호는 추가로 다음을 유언합니다. 이선아에게 상속한 재산, 즉 아파트와 예금은 실제로 우리 부부만의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딸이 끼어든다. 정확히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들어보시죠. 변호사가 계속 읽는다. 40년 전 나는 택시기사였습니다. 내 친구 장현식도 함께 택시를 몰았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내리는 길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승객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밀쳐내고 대신 부딪혔습니다. 반년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다시는 운전대를 잡기 힘들 겁니다. 여자가 사진을 꺼낸다. 그 흑백 사진. 현식이는 내가 없는 동안 작은 운수회사를 차렸습니다. 명호야, 내 목도 여기 있어. 우리 함께 회사 키우자. 하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일한 게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회사 키우면 나중에 내 아이들한테 줄게. 약속한다. 현식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20년 전 그는 회사를 상장했습니다. 큰아들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선다. 상장? 무슨 회사요? 그리고 주식 일부를 내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주식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멈춘다. 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입니다. 현재 시가로 정적 약 15억 원입니다. 15억? 딸의 목소리가 떨린다. 네, 15억입니다. 그럼 그게 왜 지금까지 고인께서 숨기신 겁니다. 자녀분들에게도. 왜요? 유언장에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읽는다.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진다. 나는 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충격.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곁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아내가 아팠을 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왔을까요? 아마 왔겠죠.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딸이 눈물을 흘린다. 손으로 입을 가린다. 아빠, 선아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그래서 선아에게 맡깁니다. 변호사가 여자를 본다. 이선아 씨, 고인께서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선택권이요?
이 재산의 진짜 주인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주인. 네. 사진 속 그 아이입니다. 사진을 탁자에 놓는다. 두 남자 옆에 서 있는 어린아이. 환하게 웃는 얼굴. 이 아이가 누구냐면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장현식 집사님의 손자입니다. 현식 씨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의 아들은 사업 실패로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손자 하나뿐입니다. 이름은 지훈, 28살. 고인께서는 이 주식을 그 손자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식이가 내게 준 기회, 이제 내가 돌려줄 차례다라고. 큰아들이 무너진다. 의자에 주저앉는다. 그럼 우리는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장을 넘긴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마음으로 기억된다. 여자가 조용히 운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린다. 아버님은 제게 이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린다. 선아야, 내가 부탁이 있다. 이 비밀을 지켜주고 때가 되면 진실을 전해다오. 저는 그저 약속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선아 씨는 상속자가 아닙니다. 고인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집과 예금은 그대로 이선아 씨께 상속됩니다. 이것은 고인의 감사입니다. 하지만 15억 원의 주식은. 여자가 고개를 든다. 눈물을 닦는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진짜 주인에게.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들이 탐했던 재산은 애초에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무시했던 며느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잊었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밖에서 햇빛이 들어온다. 사진 속 노인의 미소가 따뜻해 보인다.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 변호사의 말.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다. 일주일 후, 여자가 낡은 요양원 앞에 선다. 손에는 그 사진과 편지가 들려 있다. 들어가시겠어요? 뒤에서 변호사가 묻는다. 네, 가야죠. 문을 연다. 소독약 냄새가 난다. 복도를 걷는다. 한 걸음 한 걸음. 302호. 문을 노크한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보인다. 집사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눈빛은 흐릿하지만 미소는 따뜻하다. 아, 선아 씨. 기다렸어요. 저를 아세요? 그럼. 명우 며느리잖아. 명우가 말했지. 선아가 곧 찾아올 거야라고. 여자가 의자를 당겨 앉는다. 집사님, 이거. 사진을 내민다. 노인이 사진을 받아든다. 손이 떨린다. 아, 이 사진. 40년 전이구나. 이 아이가 누구예요? 내 손자야. 지훈이. 지금은 28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 빚을 갚느라. 노인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섰거든. 전부 날렸지. 그 빚을 손자가. 눈물이 흐른다. 착한 녀석이야. 나 같은 할아버지 버리지도 않고. 여자도 울컥한다. 집사님, 아버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봉투를 꺼낸다.
편지를 읽어드릴까요? 읽어줘. 여자가 편지를 펼친다. 손이 떨린다. 현씨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겠지. 40년 전 그날 밤 기억하나? 빗길에서 그 사고. 내가 손님을 밀쳐내고 대신 부딪혔지. 반년을 누워 있었어. 그때 내가 왔었지. 명호야, 걱정 마. 내가 내 목까지 벌어줄게. 너는 약속을 지켰어. 회사를 키웠고 내 이름으로 주식을 만들었지. 하지만 나는 받을 수 없었어. 내가 일한 게 아니니까. 우린 약속했지. 나중에 내 자식들한테 주자고. 하지만 현씨가 내 자식들은 내 기대와 달랐어. 그래서 생각했지.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내 손자 지훈이 내가 장례식 때 봤어. 구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더구나. 그 눈빛이 너랑 똑같았어. 착하고 성실한. 이 돈은 내가 내게 주려던 거야. 이제 내 손자에게 돌려주는 거지. 늦어서 미안해, 친구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우리 진짜 부자였어. 돈이 아니라 마음이. 고맙다, 현씨가. 편지가 끝났다. 노인이 소리내어 온다. 명호야, 명호야. 여자도 눈물을 닦는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낸다. 집사님, 고인께서 남기신 주식입니다. 15억 원어치입니다. 손자분께 전해드리십시오. 빚을 갚고 새 시작을 하시라고.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건 명호 자식들 거야. 고인의 뜻입니다. 여자가 노인의 손을 잡는다. 집사님, 아버님은 이게 맞다고 하셨어요. 진짜 성실한 이에게 맡겨야 한다고. 지훈이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으셨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명호, 고맙다. 그날 저녁, 편의점 앞, 한 청년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맑다. 지훈 씨? 네. 청년이 고개를 든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장현식 집사님의 친구 며느리입니다. 할아버지 친구분이요? 여자가 봉투를 내민다. 이게 뭔데요? 열어보세요. 청년이 봉투를 연다. 서류, 주식 증서. 이건 할아버지 친구분이 남기신 거예요. 당신에게요. 저한테요? 왜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편지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청년이 편지를 읽는다. 한 줄, 두 줄.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종이가 바스락거린다. 이런 걸 왜 저한테? 당신이 자격이 있으니까요. 자격이요? 네. 성실하게 사는 것. 할아버지를 버리지 않는 것. 빚을 떠안고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자격이에요. 청년이 주저앉는다. 편의점 바닥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당신은 할아버지를 버리지 않았어요. 빚을 떠안았어요. 밤새 일했어요. 목소리가 따뜻하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청년이 운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자가 미소 짓는다. 저도 배웠어요. 이 일을 통해서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한 사람이라는 걸요. 하늘을 본다. 별이 빛난다. 어디선가 두 노인이 웃고 있을 것 같다. 한 달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 정리가 끝났다. 이것으로 모든 상속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여자가 고개를 숙인다. 이선아 씨,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고인께서 당신에게 남긴 집과 예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여자가 잠시 생각한다. 집은 그대로 살려고요. 아버님과 어머님의 흔적이 있으니까요. 예금은요? 절반은 요양원에 기부하려고요. 집사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요. 나머지는 태수 오빠 아이들 학비로 쓰라고 전하려고요. 변호사가 눈을 크게 뜬다. 유족들이 그렇게 대했는데도요? 아버님이라면 그러셨을 것 같아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고인께서 당신을 선택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여자가 혼자 집에 돌아온다. 거실 벽 그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다. 이제는 안다. 사진 속 모든 이야기를.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린다. 누구세요? 형수. 나야. 큰아들이다. 문을 열자 새 남매가 서 있다. 지난번과는 다른 표정. 부끄러움. 들어오세요. 아니, 우리는 그냥 할 말만 하고 갈게. 큰아들이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 형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딸도 눈물을 닦는다. 언니, 저도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괜찮아요. 여자가 조용히 말한다. 아버님은 이미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럼 왜 우리한테는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침묵이 흐른다. 형수, 우리 이제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 당연하죠. 마음만 있으면요.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고맙습니다. 새 남매가 돌아선다. 오빠, 응? 이거 아이들 학비로 써요. 봉투를 건넨다. 이건 아버님이 원하셨을 거예요. 손주들은 잘 키우라고. 큰아들이 봉투를 받는다. 손이 떨린다. 형수, 정말 가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새 남매가 고개를 숙이고 떠난다. 혼자 남은 여자. 거실 소파에 앉는다. 사진을 내려다본다. 아버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들리는 것 같다. 그래, 선아야. 넌 잘하고 있어.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문자 하나. 누나, 저 지훈입니다. 빚을 다 갚았어요. 이제 작은 카페를 열려고요. 할아버지 친구분 이름으로요. 명운의 카페. 꼭 놀러 오세요. 눈물이 난다. 기쁨의 눈물. 아버님, 보고 계시죠? 창밖을 본다. 달이 밝다. 어디선가 두 노인이 택시를 몰고 있을 것만 같다. 웃으면서 6개월 후 작은 카페 앞 명운의 카페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향기. 손님들의 웃음소리. 어서 오세요. 지훈이 환하게 웃는다. 지훈 씨, 장사 잘 되네요. 누나 덕분이에요. 벽면을 본다. 그 사진이 크게 확대되어 걸려 있다. 두 남자가 택시 앞에서 웃는 사진. 그 옆에 작은 문구. 진심은 언젠가 증명된다. 여자가 사진을 쓰다듬는다. 아버님, 집사님, 행복하시죠? 카페 안이 따뜻하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진다. 유산보다 더 큰 유산은 그 마음을 잇는 것이다.
돈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김명우와 박정자 부부는 가난했지만 가장 큰 것을 남겼다.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른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